안녕하십니까.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2026년 보험업계의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건강보험 위주로 신계약 실적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CSM 잔액은 다소 더디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CSM 증가율은 생보 3%, 손보 6% 수준이고요. 3분기에 CSM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연말에 계리과정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교육세 인상 역시 마이너스 조정 요소로 작용하면서 3분기 증가분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 성과가 개선됐지만 보험 손익 저하폭이 더 컸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손보업계 모두 예실차 손실이 커지면서 보험 손익이 악화되었고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험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킥스 비율의 하락세가 진정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3월 말에 할인율 산출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성 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가용 자본을 채웠고 2분기 이후에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본 관리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26년 보험업권 사업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영업 환경 개선은 더디지만 금리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 환경 쪽을 보면 25년 대비 경기가 소폭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물가 환경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계약 영업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고 보유계약의 유지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해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 부담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까지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이 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의 재무 구조에 따라 상이한데요. 대체로 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방향성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양적 확충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는데요. 관리 기준이 기존의 150%에서 130%로 낮아졌고, 부채 할인율 관련 제도 적용 일정도 연기되어서 킥스비율 관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본 자본 규제나 ALM 규제 같이 질적인 관리 그리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들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전략이 다각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실적입니다. 보험업계의 영업 실적은 25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취급이 빠르게 증가했었는데요. 건강보험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물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일부 낮춰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물량 확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보업계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저축보험의 경우 수익성은 낮지만 듀레이션 관리 또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취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보업계만 취급하는 자동차 보험은 지금 손해율이 많이 상승한 상태여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요. 의무보험 특성상 탄력적인 요율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요율을 인상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재고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손익과 재무건전성 전망입니다. 경상손익과 재무건전성은 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실차 관리 부담이 지속되겠지만 25년 결산 시에 가정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후 예실차 손실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CSM 상각이익이 보험 손익의 안정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손익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보험 요율 인상이 연기되는 경우 손해보험업계 쪽에서 관련 손실이 늘 수밖에 없고요. 투자 손익 쪽에서는 대체 투자 부문에서 계속 부실 자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노출도에 따라서 업체별 손익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스 비율도 현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 주요 이슈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보험업계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신제도 도입 이후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지표가 더욱 양극화되면서 등급의 방향성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대형사의 경우 25년 중에 등급 상향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26년 모니터링 대상은 중소형사 위주입니다. 특히 부정적 아웃룩 그리고 와치가 부여된 두 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우선 푸보현대생명은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킥스 비율이 크게 상승하겠지만 경과조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성 역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이익안정성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고요. 롯데손보는 경영 개선 계획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서 자본 적정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적기 시정 조치 이후에 사업 그리고 재무 지표의 저하가 가시화될 경우 신용등급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6년에도 보험업계의 화두는 제도 변화일 겁니다. 기존과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관리 기준 하향, 그리고 할인율 산출 기준 일정 적용 연기로 전반적인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24년부터 25년 초까지 킥스비율 움직임을 봤을 때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된 제도 변화는 영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할인율 제도 강화 스케줄이 굉장히 장기로 분산됨으로써 보험사들의 보험 부채 그리고 자본 관리 측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회성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이 계리과정 설정과 관련된 최소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23년에 실손보험, 24년에 무저해지보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제표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고, 현재 신규 담보의 손해율, 그리고 사업비 등과 관련된 계리실무 표준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리실무 표준이 도입되는 시점에도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재무지표가 일회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 추정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CSM은 감소하고 가용자본 역시 감소해서 킥스 비율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손익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익 계약이 손실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손실 규모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 기준 변경으로 인한 손실 전환 계약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보유 CSM이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킥스 비율 관리 목표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대형사는 160에서 200% 수준, 중소형사는 130에서 150% 수준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레벨을 하회하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킥스 비율 추이를 모니터링 할 거고요. 특히 CSM 확보 능력이나 이익 창출력이 미흡한 중소형사의 관리 전략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25년 보험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바로 기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제 수준과 도입 시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보면 대형사들은 모두 50% 이상이기는 하지만 일부 회사가 50%에 근접해 있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중소형사 중 일부는 규제 대응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6개 회사가 있고 이 중 2개 회사는 6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런 회사들의 제도 도입 이전에 좀 대응을 하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연착륙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규제 일정을 감안하면 26년에 자본성 증권 발행 니즈는 25년 초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발행 한도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발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6년 2분기부터 기발행 채권의 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환을 빨리 준비하는 회사들은 올해 4분기부터 발행을 추진했고요. 26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차환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환 목적 이외의 추가 발행 수요는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텐데요. 추가적인 제도 강화가 없다면 차환 규모를 넘어서는 순발행은 25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자본의 한정에서 발행 가능성을 보자면 우선 기본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는 업계의 니즈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50% 미만인 회사와 50%에 근접한 회사뿐만 아니라 지표 자체는 여유가 있지만 기본 자본 버퍼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도 티어 1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왼쪽 테이블에 나열해 두었듯이 킥스 도입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잔액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물량은 예외 규정에 따라서 현재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게 되면 기본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시점에 맞춰서 기본 자본 확충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필요한 회사는 많지만 실제 발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 때문인데요. 현재 보험업계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이 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이 크게 축소된 상태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당수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티어 1 자본성 증권은 이자 지급 재원이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티어 1 자본성 증권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손보 업계 모두 보험 손익이 크게 저하된 모습인데요. 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보험 부채에 내재된 가정이 실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면 보험 손익은 CSM 상각이익에 연동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보험 손익 저하의 주된 원인은 보험금 예실차의 악화인데요. 내재된 과정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의료 파업 종료 등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목하고 있고요. 경험 통계 산출 대상 기간에 팬데믹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손해율이 과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 신규 담보 같은 경우 축적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실질 손해율 대비 가정이 낮게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 때 가정을 업데이트하면서 25년에 상승한 손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26년 예실차 손실은 25년 대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이용량 증가세와 과잉 진료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실차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악화된 손해율을 부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CSM 잔액이 감소하면서 중장기에 걸쳐 CSM 상각의 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한정하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 손익 저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 비중이 높은 대형 4사, 삼성, 현대, DB, KB 손보의 경우 25년 상반기까지 합산 비율이 100% 미만을 유지했지만 일부 다른 손보사들은 합산 비율이 이미 100%를 넘겨서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내는 중이고요. 3분기에 사고율이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 역시 하반기 중 적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요율이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요율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율 인상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고요. 보험료 인상이 더 지연된다면 자동차 보험 관련 손실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전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상당 부분은 제 슬라이드에서 커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26년 배당 가능이익 추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좀 부연을 하자면 앞에도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현재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이유가 일부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 때문에 배당 가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가 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과 관련된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던 회사가 단기간 내 이 부분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 개선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이 준비금 때문에 배당 가능액이 없었던 회사들은 배당 가능액을 확보할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한 배당을 재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티어1 자본성 증권 발행도 증가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이 제도 개선 방향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영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주요 내용은 시장에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